미국에서 한 청년이 태권도 도장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도장을 둘러보며 태권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줄래? 가라데에서 이미 자신만의 실력을 입증했다고 믿는 이 청년은 자신이 태권도 도장에서도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장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마이클 톰슨이 한국의 태권도 도장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태권도 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은 미국에서 온 가라데 선수 마이클 톰슨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겪은 실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이클을 소개하자면 그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전형적인 미국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고 다양한 스포츠를 섭렵해가며 점점 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죠. 운동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그에게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술에 강한 매력을 느꼈고 이로 인해 가라데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운동역학을 전공한 그는 가라데를 단순한 신체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그 움직임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며 그는 자신의 가라데 실력을 점점 더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스스로에게 더욱 강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마이클은 미국 내에서 꽤 성공한 가라데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클은 자연스럽게 가라데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무술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라데가 그의 인생 전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다른 무술에는 점점 관심이 멀어졌고 특히 동양에서 온 다른 무술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수준 낮다고 여겼습니다. 마이클은 어차피 가라데가 최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생각은 점차 그의 행동과 말투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평소처럼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운동 후 LA 거리를 산책하며 자신의 몸을 이완시키곤 했습니다. 화려한 거리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날도 그렇게 거리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문득 눈에 띄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권도 도장이라는 간판이었죠. 처음 보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마이클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권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온 무술인가? 그는 이 간판을 보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는 특별히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접하는 뉴스나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마이클은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들의 무술이 가라데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마이클은 호기심에 이끌려 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내심 가라데와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가 태권도 도장에 들어서자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장 안에는 한국인 사범과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세계에 몰입한 듯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그다지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무슨 운동이지? 이 정도 동작으로는 가라데랑 비교도 안 되겠는데. 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도장에서 한참 동안 서서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훈련은 전반적으로 리듬감 있게 진행되었고 제자들은 사범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도장의 모든 것이 가라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뒤떨어져 있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믿고 있는 가라데의 우월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참지 못하고 사범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사범을 얕잡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태권도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배우는 건가요? 가라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 속에는 마이클의 자만심과 오만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가라데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른 무술은 그에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범은 마이클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권도는 힘과 속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조화를 중요시하는 무술입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철학, 무술에 그런 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며 사범을 깔보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가라데를 배운 저와 한번 대련해 볼래요? 어느 쪽이 더 강한지 확인해 보고 싶군요. 사범은 잠시 마이클을 응시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련을 수락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버리자라고 생각하며 대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련이 시작되자마자 마이클은 전력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수년간 갈고 닦은 가라데 기술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태권도 사범은 마이클의 공격을 너무도 쉽게 피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듯 사범은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몸을 움직여 마이클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이클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던 공격이 이렇게 쉽게 무산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존심은 더 강한 공격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더욱 강력한 기술을 사용해 사범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범은 놀라운 속도로 마이클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마이클은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그대로 나가떨어졌습니다. 사범의 발이 그의 다리를 감싸고 그의 손이 마이클의 팔을 제압하는 순간 마이클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마이클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렇게 쉽게 당할 리가 없는데 분명 무언가 잘못된 거야.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고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자부심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범은 그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이제 알겠느냐?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표정 속에는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고 마이클은 그 시선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클은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는 듯 보였고 태권도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이 단순히 가라데와 비교하며 깔봤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일어나 사범에게 도전하고 싶었을 테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운 채로 잠시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사범과 제자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길지를 생각하니 다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을 테죠. 그동안 쌓아왔던 자부심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느끼며 결국 마이클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 도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존심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고 다시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패배를 그저 실수로 치부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도장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길 거야. 그는 그렇게 마음먹고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도장에서의 패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자존심이 계속해서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패배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강하게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도장에 가서 자신의 가라데가 얼마나 우월한지 증명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다시 그 태권도 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구경이나 대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도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범과 제자들에게 자신과 가라데가 한국의 태권도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에 들어서자 마이클은 곧바로 제자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린 동작으로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가라데처럼 강력한 기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을걸. 그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제자들의 훈련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범의 가르침을 받으며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클의 조롱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사용하는 훈련 도구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그들의 훈련 동작을 따라하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태권도라고? 이런 동작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너희들 진짜 싸움에서는 금방 나가 떨어질 거야. 마이클의 행동은 점점 더 도가 지나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고 다른 사람들의 훈련을 방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도장의 주인인 양 행동하며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눈높이로 평가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제자들이 참다 못해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봤지만 마이클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들을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태권도가 그렇게 대단하면 나랑 한번 붙어보자고. 그의 진상짓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도장의 분위기는 점차 무거워졌고 제자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상황을 즐기며 더욱더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사범이 나서야만 했습니다. 사범은 마이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당장 이곳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사범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거만하게 굴면서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태권도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나랑 한 번 더 붙어보시죠. 지난번에는 내가 방심을 해서 그런 거고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진짜 대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범은 마이클의 도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도장의 가장 유능한 제자와 대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저희 도장의 가장 유능한 제자와 대련을 해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태권도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겁니다. 사범은 이렇게 말하며 마이클에게 제자와의 대련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가라데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가라데에 진짜 힘을 보여주고 태권도 같은 무술이 얼마나 하찮은지 증명해주죠. 마이클은 이렇게 소리치며 링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대련이 시작되자마자 마이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다시 깨닫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이클의 공격을 너무도 쉽게 피했고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마이클을 압도했습니다. 제자의 움직임은 마치 마이클이 처음 사범과 대련할 때 느꼈던 것처럼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처럼 겁에 질려버린 모습이었죠.
제자는 마이클의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반격할 때마다 마이클을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더 당황했고 모든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고 제자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의 발차기 한 방에 마이클은 바닥에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그 짧은 순간 자신이 진정한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는 마이클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힘과 기술만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태권도의 정신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자의 말은 마이클을 포함한 그 대련을 보고 있던 외국인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깨닫는 듯 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진상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도 알게 된 듯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제자와의 대련에서 패배한 후 도장에서 나오며 마이클은 무도인으로서 자신이 태권도 도장에 다시 가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럴 용기를 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도장을 떠났고 한동안 그곳에서 마이클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태권도 도장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권도 도장으로 마이클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사범은 마이클이 다시 대련을 신청하러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이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라데와 태권도의 강함을 비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지만 마이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클의 이 대답은 모두를 술렁이게 했지만 사범은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클은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하는 제자라고 합니다. 대련에서 모두 패하고 마이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이클은 태권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태권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권도를 공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그 속에 담긴 태권도의 정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라데는 단순히 외적인 강함만을 추구하지만 한국인들의 태권도는 외세의 침략과 내전으로 고통받으며 결코 굴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강한 정신과 내면도 함께 수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이제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문화, 정신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널리 알리는 태권도 도장의 사범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채널이 작아서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